안녕하세요. 스팀교육지원단의 문공주 박사입니다. 오늘은 설문 데이터 해석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받아보시는 그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탭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태도 검사 1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탭, 그 다음에 학생 태도 2차, 태도별 요인별 T검정, 그리고 학생 만족도, 교사 만족도, 태도 41번 직업 코딩, 41에서 50번 결과 보고 제안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해주신 그 데이터는 모두 여기 있는 탭 안에 모두 들어있고요. 첫 번째 학생 태도 1차 데이터를 보시면 시기에서 1번이라고 코딩이 된 게 학교에서 첫 번째 했던 1차 시기고요. 2번이라고 코딩이 된 게 2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1이고 여기를 보시면 2라고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항에 대한 점수들이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시트에 있는 이 숫자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한글 설문지에 있는 답안에 있는 번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각 번호를 학생들이 몇 번씩 응답을 했는지 그 결과를 만약에 보고를 하시고 싶다면 이 시트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의문사항을 가진 부분이 아마 요 태도 요인별 T검정 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태도 요인별 T검정 자료를 보시면 T검정이라는 거는 두 그룹 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유의한 차이가 아닌지를 밝혀내는 그런 통계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 검정, T검정을 이제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붙여드린 건데요. 자, 우선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태도 검사가 태도 1번부터 태도 40번까지 있는데 그 안에 문항들은 여러가지 그 각 하위 요인들에 대해서 점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하위 요인들 간의 평균을 다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요인을 보면 수학 흥미, 과학 흥미, 수학 배려, 과학 배려, 수학 소통, 과학 소통, 수학 유용성, 과학 유용성,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하위 요인들마다 이제 각각의 평균을 구해 놓았습니다. 그 평균 값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수학 흥미에 대한 첫 번째 그 1차 태도 검사 결과의 평균 점수가 여기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수학 흥미의 첫 번째 1차 태도 검사에 응답한 학생의 수는 105명, 그리고 그것의 평균은 2.88 정도가 되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0.73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표준 편차까지 정도 값을 보고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 예시를 보면 1차 검사에는 105명, 2차 검사에는 104명이 답변을 작성을 했고요. 평균은 2.88에서 3.02 정도로 약간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평균이 증가한 것이 정말 유의미한 값인가 라는 것을 검증한 게 바로 T검정인데요. T검정 결과는 시트에 따라서 이 옆에 붙어 있거나 이 아래쪽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독립표본 T검정을 한 결과표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두 구역으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 여기 두 셀에 있는 부분, 여기는 등분상 검정이라는 것을 한 건데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의 답변, 그 학생들이 답변한 분포의 평균 분포가 정규 분포를 가정을 했을 때 만족하는지 아닌지, 등분산을 가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이 등분산 검정을 했을 때의 유의 확률이 0.05보다 값이 큰 경우에는 등분산을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05보다 큰 경우, 그럼 대부분이 아마 등분산을 가정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기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은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0.05보다 작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값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읽을 건지 요 밑에 값을 읽을 건지를 결정하는 게 여기 요 부분 F값과 유의 확률에서 결정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위에 있는 값을 읽어주면 되겠죠. 위에 있는 값 중에서는 우리가 유의한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값으로 유의 확률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수학 흥미에 대해서
두 1차 검사랑 2차 검사의 평균 차이 값을 보면 마이너스 0.1354 정도 돼요. 그러니까 2차 검사가 더 값이 컸다는 얘기죠. 1차 검사 빼기 2차 검사, 이렇게 두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차이가 유의한가 아닌가 그랬을 때 여기 유의확률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0.05를 기준으로 해서 0.05보다 작으면 유의한 차이로 보는 것이고, 0.05보다 크면 유의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0.05보다 큰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차이는 아주 조금밖에 나지 않아서 거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을 전부 다 한번 살펴보면, 위에는 5가지를 보면 전부 다 0.05보다 작게 나타난 값이 없죠. 여기 있는 데이터는. 근데 맨 아래 값을 보면 여기 보면 0.019, 0.018로 해서 수학 진로 선택하고 과학 진로 선택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샘플 데이터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스팀 수업을 들어서 사전검사에서는 수학진로 선택에 대해서 좀 점수가 낮았지만 사후에는 더 많아진 것으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들 중에 보고한 값들을 어디다 적느냐, 만약에 이거를 이제 보고서에 작성을 하신다고 하면, 자, 여기 수학의 1차, 2차의 평균 값들을 적겠죠. 우선 각각의 항에서 한번 적어 본다면, 수학 흥미에 대해서 1차, 2차 검사 했을 때 n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평균 값을 보고를 하겠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아마 같이 보고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표준 편차를 보고한 다음에 요 t값을 보통 그 옆에다가 바로 같이 써줍니다. 그래서 유의 확률과 t값, 두 가지를 같이 가져와서 자유도는 삭제해도 되겠죠. 그래서 t값 그리고 유의 확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표로 만들어 주시면 수학 흥미에 대해서 이제 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모두 이 표를 만들어 주시면 이 값에 대한 보고를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보고를 하시면 되고, 여기 유의확률은 0.05보다 작을 때 유의한 차이로 본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학생 만족도, 교사 만족도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그 숫자 값들은 설문지에 있는 답안지의 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얼마나 나왔는지 정도를 보고할 수 있고요. 만족도 같은 경우에 1에서 5점 척도를 되어 있는, 이렇게 리커트 스케일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1점에서 5점 척도로 나타낸 거는 같이 여러 문항을 묶어서 평균을 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결과들은 그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해서 보고해야 되는지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제에 맞도록 보고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점은 교사 만족도에서 보시면 1번 문항, 4번 문항, 5번 문항이 있는데요. 1, 4, 5번 문항은 원래 응답지에서는 큰 값으로 갈수록 더 값이 작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그렇다가 1번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5번으로 되어 있는데, 원 문항이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현재 코딩은 1번이 전혀 그렇지 않다, 5번이 매우 그렇다로 해서 더 긍정적인 값을 가진 것이 높은 번호로 될 수 있도록 역코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코딩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문항에 대해서는 원래 그 설문지에 있는 그 원문항에 있는 번호가 아니라 현재 이렇게 코딩이 바뀌었다는 점을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1번에 있는 태도에 대한 이 코드들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태도 검사지를 보시면
여기 직업군에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 숫자로 되어 있을 때 요 27번이 뭔지, 요 4번이 뭔지를 찾을 수 있는 게 이 태도에서 나타나는 번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1에서 50번에 대한 결과 보고 제안은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면 좋을지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작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읽어보고 여기 있는 대로 참고하셔서 보고를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이제 각자 학교 상황에 맞도록 이제 원하는 값만 이제 선택을 해서 보고서에 작성하는데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이 외에 또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그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